있잖아요. 죽기 전에요.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을 저기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.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요. 친부가 계모랑 이제 결혼을 해서 친부의 친자식과 그 친부 계모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친부가 나중에 사망을 했어요. 친부의 재산은 친부의 친자식과 계모 사이에 나중에 낳은 자식 둘 다 상속을 공동 상속합니다. 그런데 계모가 먼저 사망을 하면 계모의 재산은 친부의 친자식한테는 상속이 안 돼요. 네, 계모가 나중에 낳은 아이한테만 상속이 됩니다. 그러니까 계모와 계모자 그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질 않아요. 그러니까 내 재산을 저 여자와 사이에 난 아이한테 주기 싫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. 그 아빠한테 누구도 너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아빠가 자기의 애를 또 낳을 거냐 말 거냐는 그 아빠만 결정할 수 있는 전속적인 권리예요. 어떻게 우리가 넌 괜찮으니까 나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건 그렇죠. 명확하게 부부의 권리지 남자의 권리가 아니에요. 부부의 권리지만 어쨌든 둘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여자가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. 그러면 그건 뭐 이혼 사유는 돼요. 이혼 사유는 되지만 남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또다시 이혼해야 되나요? 그거는 그 부부가 선택할 문제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아세요? 지금 남편 아이만 키운다의 장진영 씨, 김효석 씨예요. 두 분만 지금 자녀가 있는 기혼자세요. 네.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박철 씨야 그렇지만 아니 근데 지금 남편의 아이가 뭐 이렇게 아이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 하셨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분이 아이를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아이를 못 갖게 하는 얘기했더니 자꾸 이렇게 재산 쪽으로 가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지금 그 아이를 키워보니까 똑같은 아이인데도 내 자식으로 내 몸으로 낳는데도 공감하실 거예요. 둘 이상 있는 분들은 달라요. 누군 더 이쁘고 누구 덜 이쁜데 그러니까 내가 낳지 않은 아이와 내가 낳은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이쁠 거 아니에요. 솔직히 이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이쁜 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고통인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불화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불행일 것 같아서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 뭘 안 하겠다라고 한다는 건 도처에 위험이 있으니 여행을 왜 가니? 집에서만 살지.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, 저는. 제가 만일에 정말 4, 5년 안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둘 사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5년 뒤에 가능합니까? 예,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조혜련 씨가 정작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자가 아이를 원치 않아요.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 아이가 천덕꾸러기.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. 그쵸.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그거는 전 되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예 시작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결혼 안 하실 것 같아요, 저는. 너부터 보낼게요, 일단. 그래요.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듣고 계신 백인 판정단들의 생각은 어떤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.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재혼을 하는 그 부인의 경우라면 제 아이는 없어도 전 남편의 아이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제 자식처럼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요, 만약에 그 남편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전처와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. 예, 그럴 경우에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듬을 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충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끝까지 제 아이처럼. 죄송한데 지금 결혼하셨어요? 네, 저 기혼자입니다. 아니 근데 저 살다 보면 아이가 크잖아요. 그러면 그 아빠하고 이렇게 좀 살다가 그러다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먹으면 엄마 찾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정말 그 아이에게
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정말 아이도 느낄 것 같아요. 근데 그 아이는 영원히 아이는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.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? 저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아.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지금 돌싱이고요. 제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분처럼 남편 자식만 키우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식이 저희 오빠도 그러거든요. 아들은 계모가 키워도 언젠가 엄마를 따라온다, 엄마를 찾는다고 그래요. 그러면은 계모는 진짜 뭐 가슴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엄마 다 찾아가는데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자식은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남편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부부간에 좀 대화를 풀면은 좋을까요? 저라면 그 남편분한테 나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아주 저는. 진심으로 나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강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네. 만일에 이제 지금 이혼을 하셨다 치고요. 만약에 역시 이혼을 했는데 아이가 있는 부인 여자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본인은 아이가 없으세요. 네. 근데 본인은 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이 여자분이 만약에 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아이만 키우지 분란을 만들기 싫으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남녀가 바뀐 상황이라도 지금처럼 결정을 하시겠어요?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여자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결혼을 했다 일단. 근데 계속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한다.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럴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결혼을 하지 않는다. 자기한테 아이가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걸 쫓아가는 게 맞지. 상대방을 뭐 설득을 하겠죠 일단.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할 수 없죠. 어떻게 하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애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. 절대적으로. 아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의 남편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어요.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요. 난 너무 원치 않아. 하지만 사랑이 더 컸다는 거죠. 그러면 몇 살에 아이를 낳으셨어요? 38. 일찍 낳으셨네요. 네, 38. 막내를 네. 낳으신 38 때. 나이가 네, 38이라고요? 그때 가임 기간이었었거든요. 나 47인데 어떡하지?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중심이 부부에 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아이의 마음이에요. 그렇죠. 그만큼 이 자녀들도 이 재혼 가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자녀 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아정신과의 이호분 원장님 나오셨어요. 이 부모의 재혼이 자녀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부모들이 되게 재혼할 때 자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재혼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간에.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 때문에 재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산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재혼을 부모가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또 아이들한테 엄청난 충격이기도 하죠, 당연히.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은 그 친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 같은 게 있습니다. 로열티라고 하죠. 새엄마, 새아빠를 만나게 됐을 때 그분들하고 소속된다고 했을 때 친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된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은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적응하고 아이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, 현실적으로. 재혼을 했다면 네네. 이 아이에게 내가 계부나 계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느끼게끔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사실은 이제 재혼하신 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의 친자녀가 아닌데 친엄마, 친아빠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오히려. 네,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재혼을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정말 친부모하고 똑같이 키우겠다는 마음,
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의욕이 너무 과잉된 나머지 아이한테 약간의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하거나 자연스럽게. 네, 너무 호칭도 아빠 엄마란 표현보다는 그렇죠. 다른 뭐 아저씨 아줌마 해도 그렇죠.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정도 들고요. 또 친밀감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고요. 참 그거를 중요한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그럼요. 중요합니다. 이제 남녀가 결혼을 갖다 이제 재혼을 하는데 우리 네. 선배님 같은 경우인데 결혼을 못 하세요.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예요? 근데 이 선배도 딸이 하나 있고 그 여자분도 딸이 하나 있는데 동갑이에요. 네네. 근데 이 둘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해요. 그럴 수 있어. 싸움이 나고. 네네. 그 결혼 자체가 그 애들 때문에 안 돼요. 극렬 반대해서. 남녀는 합쳐지는 게 좀 쉬운 편인데 자식들이 여여 있는 데는 큰 싸움이 나서 그 엄마 아버지가 합치질 못하네요. 네. 그러니까 그 재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자녀가 이걸 반대한다고 했을 때는 억지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. 부모가 그걸 억지로 뭐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결혼 이후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이게 당연히 뭐 아이들이니까 친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부부 간의 관계예요. 부부 관계가 굉장히 평등하고 좋은 관계라면 아이들 관계도 더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한쪽의 부모가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너무 강한 사람일 때는 그쪽의 아이가 또 그 약한 쪽의 부모 아이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재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어렵다. 그리고 지금 여쭤보고 예. 싶은 게 있는데요. 이 케이스의 경우에 지금 네. 아이의 문제를 친모와 상의를 하면서 그 재혼한 그 새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알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뭔가 모순되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까요? 대부분 아이를 속여서 친엄마인 것처럼 믿게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비밀이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부모는 그러려니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. 이 주변에서 알려질 수도 있고요. 예, 친척들.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. 그게 주변에서 들어서 알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알았을 때 아이가 느끼는 배신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한테 비밀로 했다가 어느 적정한 시점에 아이가 좀 크면 얘기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그 적정한 시점이라는 건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어느 시점도 사실은 적정하지 않고 재혼한 가정에서 이혼하게 되는 가장 많은 사유가 그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이호분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. 아이들한테 서로에게 알게 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언제 시점은 사실 없어요. 2살에 해야 돼, 5살에 해야 돼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6살 때 형아가 엄마 전 남편 아이야? 형이야? 그럼 근데 내 형이지. 근데 그걸 이제 자꾸 본인이 갑자기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래 맞아. 그래서 계속 네 형이야, 네 친형이야. 그러면서 계속 주입을 해서 지금에서는 둘도 없는 형제가 됐어요. 네, 없어서는 안 될 형제가 됐거든요. 서로 인정하면서. 그래서 솔직한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자신이 낳은 아이만 키우자는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를 또 낳고 싶다는 아내 이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과연 그렇다면 우리 백인의 여성 판정단들의 선택은 어떨지 자, 백인의 여성 판정단 선택 보여주세요. 1620명을 실제로 그 궁합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이걸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. 오히려 남성이 변강세처럼 그 뜨거운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. 아주라는 게 연주, 월주, 일주, 시주라 그래요. 이분 역술인이에요. 그것도 팔아요? 그건 안 팔죠. 저는 궁합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. 궁합이 나쁘다는 걸 미리 알고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악조건이 더 돼서 큰 덩어리가 돼서 그 사람을 더 짓눌러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궁합이 좋았던 쪽에 속했었습니다. 정말 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. 겉궁합하고 속궁합이 있잖아요. 궁합이 안 맞는데 속궁합은 맞니? 제가 속궁합으로 결혼했습니다.
자, 저는 딱 봤을 때는 파란색이 맞는데요. 과연 몇 대 몇일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야, 거의 8대2 수준으로 두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근데 아까 이제 투표하신 걸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중견 그룹이잖아요. 이쪽은 한 반반 나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. 그러니까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부부의 합의가 중요하다. 저쪽은 나이 드니 애가 최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자식이 있어야 된다.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그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새로운 신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